그래서 1월, 2월, 3월, 4월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재테크적으로 포함했을 때 이 5월달이 정말 난이도가 높고 정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실상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테마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실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본 강의에서도 말씀하듯이 이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식이 없다라는 걸 제가 못을 받고 1강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지십니까? 맞죠? 네.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매일 대입하고 써먹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차트나 지표들을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내가 책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리고 어떠한 메모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눈만 바라보면 이거 분위기가 얘네들이 흔드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릴 것 같다. 전강후약이다. 전략후광이다. 자, 이런 어떤 판단이 딱 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지표, 기법,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한 지식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을 결국에 그 감으로 딱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감만큼 빠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감이, 그 실력이 감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사일 협정,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자,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사일에 대한 어떤 그 고체 중량이나 아니면은 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해제시키는 그런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갔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 비추로 테크, 이제 고체 연료에 그 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거 비추로 테크. 그리고 또 탄두를 만들고 있는 그 한일 단조 이런 것들이 간간히 뜬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전기술도 사실상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많이 올랐던 것들이 오늘 14%까지 빠지다가 사실 올라갔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사실 못했어요. 그만큼 힘이 좋은 테마라고도 좋게 말하면 할 수 있지만 예상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비중을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테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원전이라고 해봤자 소형원전의 제3국 수출이나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그런데 올라가는 것들은 또 소형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것들은 소형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급락이 또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겁니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사라져요. 맞잖아요. 이게 저점에 매수를 하는 것도 세력들이 모든 그 자금을 통틀어 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정한 개미, 일정한 세력의 자금, 일정한 기관 투자자, 일정한 외국인,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어서 올라가고 떠받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 시기에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를 치고 나서가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매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고 이걸 환수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일 겁니까? 다시 올려서 또 팔아먹고 또 다시 팔아먹고 공매도를 치고를 해야, 그걸 반복을 해야 얘네들도 수익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한 번에 급락이 나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급락도 간간히 일어나야 돼요. 간간히. 시장의 급락이라는 것은.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이해가시면 1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공매 세력도 해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세게 해먹을 거면 시장에 대한 투심을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는 어떤 공포가 딱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공매 세력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채권의 급등, 자 그리고 또 금리의 인상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 또 네 번째 뭡니까? 원자재 및 인플레이션. 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자, 어떤 시장 조성자가 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은 시장 조성자, 이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그냥 딱 나타나서, 아, 지금 뭔가가 지금 나는 올릴 것이다. 올려야 된다. 그렇죠.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의 투심을 잃어버리면, 공매도로 주가를 박살내가지고 시장을 폭락시킨 다음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사라지게끔 개미들이 쳐다보기에 이야 이 새끼들도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이 새끼들이거든요. 그런데 와 나 죽을 것 같다. 야 나 이제 어떡하냐. 미치겠다. 와 어떡하지. 이거 당장 다 잘라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게끔 시장의 폭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다시 사겠습니까? 안 사죠. 사람들 다시 매수 못해요, 함부로. 자, 적당히 빼고 적당히 올려줘야 우리가 단타의 개념이나 단기 스윙. 자,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테마주 단기 스윙 트렌드 매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력의 개념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세력의 개념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강한 테마가 생기게 되면 장세가 꼬라박던 올라가든 상관없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꺼냈어요. 어쨌든 시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 K사인에 5월 들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베팅했습니다. 선택과 집중했어요. 그래서 3,500만원을 오늘 그래서 3,500을 손절을 하고, 손절이라기보다 이거 다 잘라낸 거예요. 네. 내고 여기에 3,500만원을 손절했다라는 뜻은 여기에 그만큼 3,500만원이 그게 막 급락하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많아봤자 뭐 마이너스 뭐 10%고 많아봤자 마이너스 뭐 5% 뭐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관점은 뭐냐면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낸다. 나중에 더 급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낼 수 없을 지경에 갔을 때를 저는 거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종목은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 잘라낼 수 있을 때를 잘라내는 근거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의 종목에 들어있는 매매를 안 한다라는 게 전제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삼성전자를 만약에 10% 손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손절이에요. 이 종목이 만들어내고 있는 패턴 대비해서 10%의 손절은 큰 손절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아니라 이런 매매를 한다. 이 트렌드에 입각한 세력주나 작전주나 이런 테마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10% 1차 VI 뭐 2차 VI 가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매매를 할 거라면은 그 잘라내는 퍼센테이지는 큰 손절이 아니라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만약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대형주의 그런 손절에 대한 공포심을 못 덜어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증시의 꽃은 뭡니까? 증시의 꽃은 테마주 작전주예요. 트렌드 매매죠. 좋은 말로 했을 때는. 그 속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내는 것에 대한 역할을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천을.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러면 로지시스 좋고 KCS 좋고 K사인 좋고 다 지금 추세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왜 저는 여기를 들어갔냐면 결국에 저는 테마주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혹시나라는 것을 보여요. 혹시나 안 될 경우를 저는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양수겸을 보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걸리고
걸리고 저기도 걸리는 그런 상황을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걸 보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혹시나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릴 경우에 내가 보유할 기간 동안 안전한 공시나 재무 상태인가를 우선적으로 봐요. 비중을 베팅했을 경우에.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거 메모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본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 신입생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딱 보셔야 됩니다. 예. CBDC가 나오면 하드월렛 시장이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드월렛이 뭡니까? CBDC가 이제 중앙은행 CBDC가 나오게 되면 하드월렛 시장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뭐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하드월렛. 뭐 하드월렛으로 보면 이제 뭐랄까요? 키워드가 많이 잡혀요. 그리고 이제 그건 거죠. 양성화. 돈의 양성화라고 지금 지하경제의 양성화거든요. 자, 제가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결정적으로 봤을 때 보안수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테마잖아요. 이 디지털 화폐는 지하 경제 자금을 양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분산 원장에 기록이 남는 거니까 현금 주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에도 맡기기 싫고, 그러기 위해서 하드월렛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행이 될 것이다. 약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금의 문제로 봤을 때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거든요. 이게 양성화를 지하경제를 올려가는 거고, 그리고 자금의 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대선 정책으로도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희망의 흐름입니다. 이거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 걸이라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은. 거래량도 좋고 차트도 이미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매집하는 다시 내가 복수를 하고자 노리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15분봉 여기 구간. 그러니까 빠진 곳을 저점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네, 속상할 필요도 없고, 왜 속상해 할까? 어차피 나는 더 큰 돈을 굴려가지고 더 크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고 주식 강의를 듣는 것인데 내가 왜 속상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잘라내고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실제 매매를 해보면서 데이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잘 들어하셨습니다. 빠르게 안 가까워서 손절하고 한 네트로 들어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차트나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시장을 쳐다봐야 되고 시장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돈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